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읍소를 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이런 반응들 나온 것까지 확인했고, 그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전에 지도부랑 좀 공유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도부의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우려도 있었고 뭐 알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586 같은 어쨌든 지금 주류 세력의 차기 보출마, 총선 보출마라든지 또는 자기를 내려놓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오늘 내일 중에 더 거쳐서 금주 중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 세대의 그런 이제 용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의 이런 기득권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거물이라는 양 책임론을 이야기합니다. 분당에서 날아온 거물 호소인을 날려버리시고 개항에서 지역 주민들을 진료하며 함께 해온 낭만 닥터 윤사부를 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 선거, 이제 그 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거물 호소인이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항을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박빙 초접전입니다. 오차범위 내 44.8대 40.2. 지금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모두 다 이재명 후보가 여유 있게 이길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집고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윤영선이 접전입니다. 사실상 대선 후보와 정치 신인이 그것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형에서 인천 개항을 해서 초접전 박빙 양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 자체를 매우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번 인천 개항을이 여야가 예상외로 지금 격돌을 하는 총집합을 하고 있는 굉장히 최고의 격전지로 인천 개항을이 뜨고 있는데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이곳이 이렇게 뜨거워질 줄, 이곳이 이렇게 초접전지, 격전지가 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 외의 반전, 뜨거운 경기가 인천 개항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거물인가? 거물 호소인인가? 이번 개항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뉘겠죠. 거물이었을지 거물 호소인이었을지 그만큼 여야 모두에게 인천 개항을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계속 접전 박빙이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와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공개 유세였는데 비공개 유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비공개 이재명 후보 캠프, 이 후보 수시로 지역 주민 만나는 비공개 일정. 조용히 지역 주민 찾아뵙고 소통하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다. 그런데 왜 비공개 유세를 전환했을까를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올린 공개 유세 영상들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왔었죠. 누군가를 밀쳤다 안 밀쳤다, 신발을 신고 어딘가에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뭐 치킨뼈를 담는 통이 투척되는 영상, 결국 그분이 이제 구속되는 선처를 호소했다 뭐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마침 요 비공개로 유세가 전환됐다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봅니까? 왜 비공개로 유세를 전환했을까? 저는 비공개 유세라고 하는 것이 말 자체가 맞는 말인가? 유세라고 하는 게 널리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유세인데 그 유세를 어떻게 비공개로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체가 사실은 저는 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만한 거물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명 후보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여야 당선인 다 합쳐가지고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모든 사람이 1,600만 표 밑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거물 중에서도 초거물이죠. 그런데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뭐 조롱이란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듣기에는 기분 나쁜 그러한 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처음에 한 10% 차이가 났었거든요. 처음 여론조사 발표 났을 때 그것도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나. 저는 최소한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닌가 개항을을. 왜냐하면 개항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16대 때 처음으로 독립된 지역구가 됐는데 예. 17대 때부터 21대까지는 가불로 또 나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선거에서 16대부터 최근까지 지난번 총선까지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쪽에서 당선이 됐던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송영길 전 시장이 이제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보궐선거에서 딱 한 번 빼놓고는 다 그 개항에서는 이제 무조건 민주당이 되다시피 했었는데 개항을은 국민의힘이 거의 전멸이다. 갑을 다 합쳐가지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항이 갑으로 나누기 전에 송영길 그 의원이 된 이후로 다 개항에서는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선거운동 유세하는 걸 제가 그 뭐 유튜브나 방송으로 봤을 때에도 너무 가볍게 뭐 이렇게 뭐 톡톡 뭐 차도 두드리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개항 시민들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고 오히려 윤영선 후보 누군지도 뭐 거의 대부분 몰랐을 텐데 저분은 20몇 년 동안 그래도 개항에서 그 병원을 운영하셨던 뭐 그런 나름대로 기반이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가 조금 긴장을 하시게 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 긍정적인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 개항을이 고전 양상으로 전개되니까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니까 결국 앞서 봤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뭐 읍소와 사과도 결국은 나온 것일 텐데 야 이게 묘합니다. 정익진묘사 설명 듣다 보니까 김영주 의원님 선거 작은 선거 큰 선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인천 계양이라는 곳이 국민의힘은 거의 전멸이었다. 내리민주당이었고 이재명 후보만큼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그 정도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라는 게 대단한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상대 후보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말을 더 믿게 되느냐, 어느 쪽이 더 힘을 잃고 선거 투표장에 가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들어올 때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개항에 왔다라고 그래요?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타지에서 개항을 들어왔으면 조금 조용한 행보를 해서 지역민들께 가까이 가는 부분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무슨 위세 좋게 등장하는 뭐 내가 이긴 건 당연한 거고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윤영선 후보의 그 소구력이 이렇게 그 받아들여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왔어라고 하는 부분에 중도가 동조하는 계기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와 같은 크게 대행진, 아까 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리 진행을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막 팬덤을 몰고 다니는. 근데 우리 동네도 아닌데 왜 남의 동네에서 그래? 이런 얘기를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 계양 주민 속에 녹아 들어가는 선거운동 패턴으로 돌아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좀 안 좋은 시그널이죠. 저 선거는 당연히 이기고 다른 지역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내 선거라도 이겨야 되겠다는 모드로 바꿨다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하.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양을은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보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많이 안 할 겁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지표상 5%에서 10% 이상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거의 비슷해지는 형태가 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뭐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초접전 양상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겠고 아마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기길 바란다라는 뜻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윤영선 후보가 이길 것이다. 뭐 이렇게 서로가 예측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셈이겠지요. 이재명 후보가 비공개로 유세를 전환하고 출근길 인사에 나섰는데 이게 출마 후에 처음 출근길 인사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자, 비공개 유세 전환. 아무래도 이제 뭐 동영상을 올리고 뭐 이런 거를 좀 안 하고 이렇게 지역 곳곳에서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유세를 한다라는 의미겠죠. 전윤기 의원님, 출근길 인사 근데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뭐 처음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비공개 유세라는 것이 원래 보통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총괄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많은 기자분들께서 함께 그 유세 현장에 와주십니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역민들과 만나서 지역민들과의 유대 관계를 더 넓혀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개항 선거가 대선의 2차전 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양측의 지지자가 굉장히 많이 결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거물 호소인이라고 하면서까지 비아냥대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지지율 격차도 대선 2차전 형태로 양측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영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25년대 뭐 25일 이렇게 평가하는데 본인도 토박이 호소인이라고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5월 2일 날 전입 신고했고 뭐 목동에는 18억의 자가가 있고 계양에는 3억의 전셋집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뭐 이런 형태로 선거가 사실상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 양측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하나를 살리냐 마냐로 결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